자, 우리가 이제까지 이론으로 다루었던 일반화학, 그리고 연소, 소화, 위험물의 종류,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할 거고요. 사실 이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큰 분류로 나눴을 때 연소, 소화, 위험물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외에 해당하는 기타 다른 법들을 모아서 위험물 이제 필기나 실기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자, 범위는 산업기사용이 아닙니다. 기능사와 기능장애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위험물 관련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이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에 적용을 받죠. 자, 근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일단 위험물이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이 될 때,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제조소 등에서 취급을 할 때 법에 적용을 받지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을 하더라도 이곳에서 취급을 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디냐 하면 항공기, 비행기죠. 선박, 배고요. 철도는 기차입니다. 그리고 궤도는 철길을 이용해서 화물을 실어 옮기는 그런 철길을 이용한 물품 운송하는 그런 길을 궤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법을 궤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행기나 배나 기찻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찻길을 이용해서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위험물을 운반한다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위험물을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반을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동 탱크 저장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비행기나 배, 기차의 경우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용을 받는다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자, 지정수량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을 적용하지 않고 법이 아니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자, 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지만 지정수량 미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아니면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이런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험물을 취급한다는 것은 법에 따라서 제조소 등에서만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집이나 일반 사무실에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면 불법이에요. 자, 위험물을 취급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만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도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 하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자, 지금 제가 밑줄을 친 이 부분들, 그리고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이 규칙의 핵심이 되는 단어니까 여러분 교재에도 같이 표시를 해두시면 실기시험에서 빈칸을 채울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기에도 물론 나오고요. 실기에도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법령을 가지고 얘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법을 지켜야 하지만 법에 따라서 제조소 등에서만 위험물을 취급해야 하지만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취급하는 경우, 또는 군부대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 목적으로 임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는 제조소 등이 아닌 군부대에서도 취급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어떤 규칙이 있느냐.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신고와 허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신청을 해서 답을 받아야 하는 게 허가입니다. 신고는 신청을 일방적으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가가 조금 더 이제 위험한 상황,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받아야 하는 거겠죠. 자,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우리가 앞에 파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 제조소의 경우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뭐 내화 구조로 해야 한다, 불연 재료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해놨는데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고쳤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로부터 그래 잘 고쳤습니다라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입니다. 자,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 배수. 여기 밑줄 칠게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 수량, 배수를 변경하는데 뭐 없이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 없이 건물을 건드리지 않고 건물 안에서 취급하는 위험물만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휘발유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품이 추가되면서 휘발유도 하지만 등유도 사용하고 경유도 사용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뭐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일방적으로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건드린다 하면은 그 대답을 들어야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지만 신고한다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위치 구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지정 수량 품명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경우처럼 이렇게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경우 주택의 난방시설, 주택에서 보일러를 쓰거나 아니면 뭐 온수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시설, 저장소나 취급소, 즉 등유를 저장하는 기름 탱크를 의미하겠죠. 주택용으로 쓸 때 또는 농해용, 축산용, 수산용으로 쓸 때 난방이나 건조를 위해서 지정 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의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이제 지정 수량 배수나 위험물 품명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용으로 쓸 때는 허가를 꼭 받아야 하지만 주택, 농사, 뭐 축산, 그리고 수산 이런 농어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예외 규정까지 잘 알고 계시면 실기에서 좀 더 어려운 응용 문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예방 규정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위험물의 제조소 등을 설치할 때는 이 위험물을 저장하는 공간에서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제조소, 모든 저장소마다 다 예방 규정을 만든다고 하면 그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 그렇게 과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제조소 등의 예방 규정을 정하라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 기준은 제조소나 여기 일반 취급소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할 때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자, 옥 외 저장소에서는 바깥에 저장을 하는 거죠. 지붕이 없고 그냥 울타리만 쳐져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100배 이상 저장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으로 봐서 예방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 옥내 저장소는 상대적으로 옥외 저장소보다는 지붕이 있으니까 그 안에 150배 이상인 경우부터 예방 규정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완화했죠. 자, 우리가 외울 때 보통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배가 옥내라고 기억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100배의 옥외 저장소라고 한 이유는 옥외는 바깥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될 수 있고, 옥내 저장소는 그래도 지붕이라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노출될 수 있어서 150배로 기준을 정했다. 그리고 옥외 탱크 저장소는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할 때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안반 탱크 저장소와 이송 취급소의 경우에는 그 안에 위험물을 몇 배를 저장하더라도 뭐 1배든 2배든 3배든 150배든 200배든 1000배든 위험물을 취급하기만 한다면 다 예방 규정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정수량 5배를 취급하는 제조소의 경우에는 예방 규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배를 넘지 않기 때문이고요. 지정수량 100배의 제조소의 경우에는 예방 규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0배가 넘으니까. 그래서 위험물을 많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어서 예방 규정을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예방 규정이 아니라 여기가 정기 점검인데요. 자, 정기 점검, 정기 검사인데요. 자, 정기 점검은 이제 위험물의 탱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일단 예방 규정을 해야 하는 곳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예방 규정을 해야 하는 곳은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점검도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하는 곳이고요. 자, 예방 규정을 해야 하는 곳 플러스 지하 탱크, 이동 탱크, 그리고 매설된 탱크가 있는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까지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이 제조소 등을 모두 포함하는 대상이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 등입니다. 그래서 예방 규정을 해야 하는 곳 플러스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어야 하고요. 또 위험물을 취급한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모든 주유소나 일반 취급소가 아니라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곳이니까 지하 탱크 저장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방 규정을 하는 곳에 지하 탱크, 이동 탱크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규정을 해야 하는 곳이 얼만큼인지, 정기 점검을 해야 하는 곳이 얼만큼인지, 지하 탱크 저장소나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예방 규정은 하지 않는다. 예방 규정은 하지 않지만 정기 점검은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예방 규정에 해당하는 범위와 정기 점검에 해당하는 범위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잘 나오는 탱크의 용적이죠. 오히려 필기 시험에서 이 탱크를 만난다면 오히려 반가울 것 같아요. 탱크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공식도 딱 떨어지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몇 번만 연습하시면 이 탱크 부피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탱크의 용적, 탱크의 부피, 탱크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렇게 탱크 그림이 보이면 이 공식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탱크의 내용적은 이렇게 생긴 탱크를 100% 다 채웠을 때의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탱크의 내용적은 전체 다 채웠을 때 옆면이 타원형인 양쪽 볼록한 횡형 탱크, 횡형은 가로 형태라는 뜻이에요. 탱크가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죠. 옆면이 타원형인 한쪽 볼록한 횡형 탱크, 그리고 옆면이 원형인 양쪽 볼록한 횡형 탱크, 밑면이 원형인 종형이 아니라 이제는 세로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로형 탱크. 세로형 탱크, 탱크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공식만 알면 되니까 세로형이라고 알고만 계시면 되겠고요. 이런 탱크를 구할 때 타원의 경우에는 4분의 파이 AB라는 식을 씁니다. 그리고 원형인 경우에는 파이 R 제곱을 할 때 이제 넓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탱크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 탱크의 평평한 부분, 구부러지지 않은 부분이 L이고요. 왼쪽이 L1,
L2인데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로 했을 때 서로 곱하면 전체 100%의 부피, 꽉 채운 부피가 나옵니다. 자, 한쪽이 오목한 경우에는 이 L2 부분이 방향이 반대로 갔으니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3분의 L1 마이너스 L2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양쪽이 볼록한 경우에는 첫 번째 탱크랑 모양이 같으니까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면이 원형인 종형 탱크는 이 탱크를 채우는 부분이 이 꼭지점, 세모가 만나는 꼭지점까지가 아니라 밑면이 끝나는 점까지라는 것을 잘 보셔야 해요. 길이를 두 가지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인 경우와 옆면이 끝나는 여기에 길이를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꼭지점을 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여기에 식은 원형인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파이 r 제곱 L이 되겠습니다. 자,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제외한 만큼의 부피입니다. 자, 내용적과 용량이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내용적은 100%를 다 채운 부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을 사던 아니면 콜라를 한 개 사더라도 이 병의 끝까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뚜껑을 열었을 때 완전히 찰랑찰랑하게 채워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빈 공간을 두죠. 탱크도 마찬가지로 전체 용적에서 어느 정도 빈 공간을 둡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간 용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전체 크기에서, 자, 여기가 전체가 되겠죠. 탱크의 내용적 100% 전체의 크기에서 공간 용적을 뺀 만큼이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서는 탱크의 내용적에다가 1 마이너스 공간 용적 비율, 공간 용적이 10%다 라면은 0.1이라고 대입하면 되겠고, 공간 용적이 100분의 5이다 라면은 0.05라고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 비율을 뺀 나머지의 부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부피, 실제 사용 가능한 부피를 우리가 용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탱크의 내용적과 탱크의 용량을 구하시오 할 때 이 개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이 탱크에 숫자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물 시험이 점점 계속될수록 응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탱크의 내용적과 용량을 구하시오 했을 때 두 가지를 구할 때 이것들 두 개를 헷갈려서 내용적에다가 공간용적 비율을 대입한다던가 용량에다가 그냥 이 공식에 대입하고 끝내버리면 그것은 답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예 전혀 개념이 틀려지기 때문에 용량은 실제 채울 수 있는 콜라병에 콜라가 담겨있는 공간 용적을 고려한 그 부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용적은 끝까지 꽉 채웠을 때 100%의 부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간 용적이라는 것은 뭐냐? 탱크의 빈 공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왜 이렇게 하느냐? 콜라나 물 같은 경우에도 그게 넘치거나 이렇게 흘러나갈 것을 대비해서 이제 빈 공간을 두는 것처럼 콜라나 물도 그런데 위험물은 얼마나 더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물을 수납할 때 탱크에 일정한 빈 공간을 두는 겁니다. 폭발할 것을 대비해서 탱크 내용적에 100분의 5면 5%죠. 100분의 10이면 10%입니다. 5에서 10% 정도 공간을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100분의 5, 100분의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5%, 10%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 빈칸으로 했을 때 100분의 5, 100분의 10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소화설비 설치가 된 탱크는 보통 5개 탱크 저장소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탱크 안에 위험물이 많은 용량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폭발하게 되면 바로 진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화 설비를 설치하게 돼요. 자, 근데 이 소화 설비에서 약재가 나올 만한 공간이 있어야 불이 이렇게 나더라도 이 소화약재가 뿜어져 나올 만한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소화 설비 기준으로부터 최소 0.3, 최대 0.1만큼의
해당하는 이 부피를 공간 용적으로 둡니다. 자, 실제로 계산하는 것을 구하는 거는 아주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 숫자를 채우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화 설비로부터 소화 약재가 뿜어져 나올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화 설비의 0.3에서 1m의 면을 공간 용적으로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반 탱크는 산 속에 돌 사이에 배에서 이제 하역하는 그 위험물들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탱크이죠. 그래서 산 속에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이 탱크에 혹시라도 물이 새어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비가 와서 그 빗물이 산 쪽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돼서 그 탱크 안으로 스며들더라도 그게 넘치지 않을 정도로 7일간의 지하수 또는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보다 큰 만큼을 공간 용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산속에 이렇게 탱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 탱크에 지하수가 들어갔더라도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있으면 물이 조금 차더라도 위험물이 넘쳐 흐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하수의 양과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을 했을 때 7일간의 지하수 양이 크다 그러면 이것을 공간 용적으로 택하고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이 더 크다 그럼 이쪽을 공간 용적으로 택합니다. 자,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는 이 정도 숫자를 쓸 수 있는 정도로 하시면 좋겠고요. 기능장에서는 이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 100분의 10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탱크의 용량을 몇으로 결정해야 하는가, 전체 용량에서 공간 용적을 뺀 만큼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식으로 실기 문제가 잘 출제가 되니까 해당되는 기출문제에서 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자체 소방대입니다. 자체 소방대는 회사 안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회사 안에서 만약에라도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시간까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자체의 회사 구성원들로 구성된 소방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 자체 소방대가 직원 수 5명, 6명 이렇게 작게 운영되는 회사에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자체 소방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필수적으로 이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체 소방대를 만들어야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 하면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사료 위험물이 3,000배 이상인 곳, 또는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사료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50만 배 이상인 곳. 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물을 취급하는 양이 많은 곳, 그런 곳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사료 위험물이 3,000배 이상 12만 배, 12만 배 미만인 경우에는 한 대에 5명, 그리고 12만 배에서 24만 배 미만인 경우에는 2대에 10명, 24만 배에서 48만 배인 경우에는 3대에 15명, 48만 배 이상일 경우에는 4대에 20명의 자체 소방대원이 필요하고 5개 탱크 저장소에서 50만 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12에서 24만 배에 해당하는 2대에 10명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화학 소방 자동차가 일반적으로는 물을 싣고 다니지만 사료 위험물은 물로 소화하는 것보다는 보통 질식 소화를 많이 시키죠. 그래서 포수용액 방사를 하는 거품을 가지고 있는 화학 소방 자동차 수는 화학 소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물을 가지고 있는 소방차보다 좀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일반 화학 소방 자동차보다 3분의 2 개수로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체 소방대가 세대에 기본적으로는 세대를 마련해야 하는 그런 규모이다. 근데 이 소방차가 포수용액 소방차다. 그러면 3분의 2를 해서
2대를 마련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체 소방대의 화학 소방 자동차 대수를 구할 때 그 화학 소방 자동차가 포수용액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자, 화학 소방 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 능력 및 설비의 기준. 물도 그렇고 포수용액, 분말, 할로젠, 이산화탄소, 제독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화학 소방 자동차가 필요한데 이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포수용액 방사차의 경우에는 포수용액 방사 능력이 2000리터 이상일 것, 그리고 소화 약액 탱크와 소화 약액 혼합 장치를 비치할 것, 10만 리터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 약제를 비치할 것.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은 빈칸으로 나온 적이 있는 내용이니까 표시하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능사에서 나왔다, 산업기사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시험이 기능사 시험에 산업기사 기출문제가 나오고 산업기사 시험에는 기능장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기시험 때 이런 내용들,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 문제,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능장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기능장이든 표시해놓고 다시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자, 분말 방사차는 분말의 방사 능력이 초당 35kg의 분말이 뿜어져 나와야 하고 40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해야 합니다. 할로젠 화합물은 초당 40kg, 1000kg 이상, 이산화탄소는 40kg, 3000kg 이상, 제독차는 가성소다, NaOH고요. 규조토는 이제 조개를 굉장히 곱게 빻은 분말 같은 것인데 그게 50kg 이상 비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표시한 부분은 빈칸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들입니다.